한동훈 장관 모시자 삼고 철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북한의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아니고 이런 의원총회 대격돌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이른바 원톱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의 간판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근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만 마중을 나갔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비가 왔기 때문에 실내 성남 서울공항 실내에서 하긴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출국했을 때와 귀국했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특히 윤 대통령의 고생 많습니다. 저 말이 꽤 귓가에 맴도네요. 참으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과 출국할 때 이 인사했던 대표가 4일 뒤에는 없어지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한 1년 6개월 만에 2명의 당대표가 사실은 이제 물러났고 또 거기에 또 한 번의 이제 비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만 11번째 아마 이 비대위가 뜨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히려 비대위가 정상적인 이런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물론 이제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이건 누가 할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저는 어떤 이 진지한 문제의 어떤 이 원인 찾기 저는 그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당정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에서 이런 어떤 자율적인 당의 어떤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당무에 너무나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또 한 번의 비대위가 들어서면 저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뭐 비상대책회의에서 후임을 누구를 하고 있냐를 두고서 뭐 갑론을박이 오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례적인 토론이 아니라 저는 물론 비대위 아마 급하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1년 6개월 만에 또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찾기 저는 거기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 주제인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의원총회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전 한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대략 2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비공개로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꽤 궁금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보면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냐 이걸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 두고 좀 이견 분출이 많이 있었나요? 뭐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뭐 직접 이름을 거명하신 분도 있고 또 기준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비대위원장을 뽑겠다 이런 사인가요? 뭐 시간은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떤 걸 뭐 의견이 모아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뭐 팽팽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긍정 부정 다 있는 거죠. 뭐 한동훈 찬반이 많네.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의 찬반이? 참신하고 뭐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런 거지.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으세요? 비슷비슷한데 찬반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원희룡 장관 얘기는 좀 어떤 게 나왔어요? 원장은 이름 별로 안 나오네. 비대위원장 윤곽은 언제쯤 잡힐 것 같으세요? 뭐 이번 주에 결정이 되겠죠. 나는 솔직히 뭐 누가 됐든 다 괜찮아. 지금 거론된 사람.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실명 거론한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모든 거를 가지고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판단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혹시 두 장관 말고 예. 다른 후보군도 실명 거론이 나왔었나요? 글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항상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각 매체 기자들이 전화를 돌려서 비공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했는지 저희가 한 화면을 하나 모아봤어요. 취재 결과를 모아봤습니다. 초반 흐름이 이렇다고 해요. 뭐 대략적인 국민의 주류 의원들. 한동훈 장관 모셔야 된다. 삼고초려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역시 승리를 이끌 인물이다. 라고 했다가 여기 보면 김웅 의원이 새로운 김주애를 올리냐.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아바타다. 그럼 백석도 못 얻는다. 그럼 또 탄핵당할 거냐. 왜 탄핵 예가 나오냐. 이용 의원 또 이른바 친윤 초선 의원이 바로 반기를 들었고.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이준석, 홍준표 어벤져스를 복원해야 된다. 김학원 의원이 몇몇 소수 의견 중에 원희룡 장관이 적임자다. 결론은 마무리가 안 돼서 윤재혁 권한대행의 얘기. 의총 안 하느니 못했다. 이런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건 뭐 갑론을박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승환 행정관님. 네. 한동훈 장관 얘기가 주였고 네. 그거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그 개념과 시각이 전혀 다르네요. 한동훈이냐 아니냐보다는 우리가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번 비대위원장은 정말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존재와 함께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 또한 파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까지도 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맞춰놓고 봤을 때 과연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BTS가 전 세계적 호응을 얻어도 가요 무대에서 노래하면 그 호응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일부 우리 당 지지자들 그리고 영남권의 주민들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고 딱 수도권에 맞춰진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의 어떤 명분도 필요하지만 또 물리적 요건도 있습니다. 물리적 요건이 지금 뭡니까? 당장 한두 주 안에 바로 비대위를 출범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직 장관으로 바로 사퇴하고 갔을 경우 본인의 후임 장관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이유 또 바로 여기서 정치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명분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서 뭐에 떠밀려서 하기보다는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좀 그러한 본인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고 우리 당은 이 한동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조건을 좀 세우는 그러한 수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맞아요. 한동훈 장관 근데 이제 오늘 오후인가요?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에 한동훈 장관 원포인트 개각을 할 수 있다니까 그 추이도 좀 봐야 되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승환 행정관 개인적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 힘든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지원 유세로 왔으면 좋겠냐. 좀 이 상황에서는 그럼 스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나마 가장 스타성이 있죠. 지금 수도권 사람들 같은 경우 한동훈 장관은 호기심에서 호감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호감에서 이제 호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본인의 준비도 좀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지원 유세 잘 다니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으로 여의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좀 자유로운 포지션에서 좀 이렇게 수도권과 서울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위치 선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꽤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었고 한동훈 장관을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가장 눈에 띄었던 발언, 김웅 의원 발언을 다시 주목을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특히 새로운 김주애, 이제 북한 지금 4대 세습 얘기가 나오는 김주애기까지 거론하고 대통령 아바타다. 김웅의 발언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술려졌고 실제로 김웅 의원이 본인 발언대에 올라가기 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가 이거 속된 말로 시쳇말로 깽판 놀러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참 김웅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선노동당이네요. 그럼 본인은 왜 조선노동당에 있으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비유가 든다 하더라도 이게 뭐 비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김주애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당을 비판한다?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논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이제 이번 선거를 과연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겠죠. 예. 그런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저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지금 비대위가 일단 뜨게 되면 문제는 이제 공천을 일단 이 비대위원장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의원총회에서 저는 논의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다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저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또 영남 의원이에요. 자, 그러면 영남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공천 보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신들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승환 위원장 이야기했듯이 이게 지금 오히려 초점은 정말 수도권에 출마하는 출마 희망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그러면 돼야 되는가? 오히려 그 여론을 수렴하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선거에 뛸 수 있는 지금 수도권 중심에서 여기서 뛰는 필드에 뛰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저기 의견 물어보면 아마 상당히 반대가 나올 겁니다. 왜냐? 이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공천 보장받았는데 갑자기 날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뭐 보통 30-40% 이 공천하면 날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와서 그냥 칼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다들 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예. 더군다나 이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게 역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많았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명망가들이 왔어요. 아무 책임 없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즉 자기가 이거 실패하건 말건 간에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면 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원장 성공했잖아요. 왜? 절박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됐기 때문에 손에 붕대 칭칭 감고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게 결국 바람이 일었거든요. 저는 바로 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떤 절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야만이 이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똑같이 저항하고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김기현 대표가 비판받느냐. 나 대표 안 해도 좋고 그냥 지역 가서 국회의원만 되겠다. 이러니까 지금 비판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절박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러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래 권력. 절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 미리 뛸 사람도 필요하다. 이현정이 잠시만요. 이게 이제 두 분 말씀은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과 어쨌든 장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짧게 하나 돼요. 물론 당무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럼 윤심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 대략적으로 여기서 혹시 뺄 사람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대위원장이 그냥 일반 명망가라든지 그냥 뭐 대충 어떤 시기를 넘기는 이런 권한 없는 사람 이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말 내년 선거가 본인의 정책 행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뭐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쪽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가 주변 취재를 해보면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